냉전 시대에, 우리는 뭐 관계 있냐 그랬는데 참 관계가 있죠. 관계 없을 거라 주장했지만 결국은 그 관계가 있었던 거여서 이제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고, 말씀드렸듯이 냉전 종식 이후에 기속적 후퇴, 자본의 유연한 공생은 계속됐다. 그래서 계속 검사 가운데 서유럽에서 이제 했던 거는 양보교섭, 그 다음에 이제 노조 통합, 줄어드니까 노조 규모를 갖다 키워서 저항하는, 재정에 주도한 문제였고, 그 사이에 이제 반세계 운동이 좀 있어서 뭔가 달라질까? 또는 2006년에 이제 국제무청 출범했으니까 또 달라질까? 팬데믹 이후에 뭐 달라질까? 그랬는데 이제 별로 안 달라지고 있죠. 이 표는 지금 이제 그 60년대부터 2017년까지 이제 그 조직률이에요. 조직률이 이제 70년대, 80년대 정점을 찍은 다음에 이제 찌그러든 거 영국 그렇죠. 독일도 올라왔다 이제 내려가는 거고, 독일, 이탈리아는 아까 뻥카 있었다고 하고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쪽은 미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에요. 1945년 33.8점 찍었다가 이제 10%대로 추락하는 이 정도까지 갖고 있다고 하는 거고, 이제 세계에서 이제 그 각 노총 단위인데, 아까 이제 그 아까 설명드린 표인데 여기는 1900년부터 앞에 자른 거예요. 아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느 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가 드러나는 표 보시면 되겠고요. 영국은 노동자 발상기이고, 영국 노총이 세계 최초 노총이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였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원래 이제 미국 노동연맹 AF는 1886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빨리 만들어진 노총이에요. 근데 직능배려였기 때문에 대공황 시기에 산별조직회의라고 하는 CIO,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 산업조직이라고 하면 아까 직능별 노조가 아니라 산별 노조로 가자는 흐름들이 농촌 파업들 하면서 이제 대규모로 자동차, 철강 비기긴 하죠. 철강, 고무해서 대량 생산한 단위에서 이제 그 노조들이 만들어져서 성장을 해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둘이 피 터지게 싸웠는데 55년 결합해서 이제 세계 최대 노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50년대에 와서 양쪽이 이제 합쳐가지고 1000만을 창작했습니다. 1000만이 넘는 노동조합을. 55년에 당시에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500만짜리를 만든 거죠. 사상 유례 없이. 아까 말씀드린 독일에서 1000만을 넘었던 거는 일시적인 정치적인 무사라 그러면 여기는 이제 미국에서도 갔던 거고. 일본도 이제 야금야금, 일본도 역사를 보게 되면 미국은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다시 2005년에 또 분열이 됐었고, 그건 뭐 새로 생략하고요. 독일은 이제 노총이 대개배예요. DGB, 대개배. 금속노조는 이계 메탈. 프랑스는 원래 뭐 복잡해 하나로 아까 이제 했는데 그 세계노를 분열시킬 때 다 쪼개가지고 세제 CFD 때 FO 이렇게 3대 실제로는 8개 정도로 더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시기에 이탈리아도 이제 CGIL에서 CISL, UIL 계속 분리시켰던 거고. 일본은 이제 일본의 역사가 되게 웃긴데, 원래 이제 미 군정이 일본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노조 설립을 갖다가 권장한 거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없잖아요. 없는 노조를 50년대 노조를 합법화 시켜주니까 이제 폭발을 한 거죠. 폭발했을 때 공산당이 쥐라고 잡으니까 공산당을 두드려 잡고 불법화 시키고 공산관계를 소수화시킨 다음에 총평이라고 하는 사회단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자체적 능력보다는 이제 미군의 이제 전폭적인 지원으로 키웠는데, 미일 안보 전략, 소위 안보 투쟁, 1960년을 경계하면서 애들이 좌선회를 합니다. 사회당이. 사회당은 기반이 없어. 전파에서 소수여가지고 기반이 없는데, 의도적으로 우파와 미군정이 키워준 그 세력들이 사회를 성장하고, 이제 이들이
일본의 주요 노총이 돼요. 그래서 이제 83년에 450만이었는데, 이 통계는 약간 정확성이 좀,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어쨌든, 키웠다가 이제 결국은 이 총평을 60년대 안보 투쟁하고 신적파 투쟁 때 이제 총평이 흔들흔들하니까 이제 총평을 두드려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국철 민영화시키면서 주저앉히고 새로 랜고로 이제 통합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우파 노총으로 가는 적이 실패한 사례고. 쪽수로는 우파가 잡았을 때 밀어주니까 이제 컸는데, 지금은 더 줄어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좌파를, 총평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교육경쟁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우파를 키웠던 시점에 이제 1,000만을 넘겼었고, 그러니까 아시아 쪽은 이제 일본 총평에 이제 그 놀이터 비슷했던 거죠. 지금 800만 이하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고. 튀니지는 2012년 아랍해군 때 아랍 지역에서 유일하게 좀 조직되어 있는 노총이 약간 그 정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국제노총에서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인도 보면 지금 13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100만 넘어가는 것 좀 추려봤어요. 아까 알제리, 네,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이 정도 되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나라 작기 때문에. 브라질, 그다음에 캐나다도 150만, 대개도 600만, 영국 600만, 렌고 이렇게 줄었네요. 2018년에. 아까 1,500만 그랬으니까 반토막 난 거죠. 1,500만 갖고서 통합했을 때, 80년 통합했을 때, 1,200만이 센데, 이탈한 진액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반토막이 난 상태고, 인도가 이제 그 INTUC가 3,400만이니까, 이게 갑자기 나온 통계인데, 뭐냐면 이제 인도는, 요 INTUC는 그 인도 국민회의, 네루 간디 당 있죠. 거기에 노동조합이에요. 이쪽이 이제 사회주의, 그러니까 이제 체제랑 비슷하게 당 노조인데, 이 3,462만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미지수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주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HMS는 지금 모힌드라 모디, 지금 총리, 모디 총리의 이제 힌두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없는데 때려 만든 거거든요. 야, 만들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손만 잡혀지. 인도가 그렇고. 이탈리아가 이제 아까, CGIL, CISL, UIL인데, 다 이제 절반은 다 연금 은퇴자입니다. 카자흐스탄, 나이제리아, 루마니아, 러시아.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소련 망한 다음에 FFK를 사실은 이제 이게 최대 노조예요. 인도 전까지는. 원래는 뭐 거의 2억 인구 중에서 5천만 정도 됐던 사이즈인데 반의 반토막 나가지고 5천만, 7천만 이랬던 조직인데 그랬고 남아공 호사투는 이제 원래 한 300만까지 가다가 갈라지면서 줄어서 이 정도고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AFL-CIO가 이제 840만 명 정도. 미국 자체 내에서는 최대 노조가 세계 최대 노조일 수도 있는데 NEA예요. 이거는 전국 교육협회인데 교사노조, 보수파 교사노조인데 노조가 교원단체인가에서 경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노조로 봐주는 경향이 있어요. 300만이 넘는 단일 한 조직이에요. 나라가 크니까. 300만이고 SEI는 서비스 노조예요. 서비스 노조. 여기 인터내셔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서메 곰퍼스가 미국 애들이 조직할 때 미국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네는 멕시코, 캐나다 막 조직했어요. 나라가 섞이니까 이제 인터내셔널 유니언 들어오는데 서비스 노조 190만이고 그 다음에 여기 AFCM에는 지방 공무원이야. 주, 카운티의 이제 지방 공무원 노조여서 이게 세 번째로 크고 그 다음에 팀스터 트럭 노조. 여기는 식품 상업 노조.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노조. 이 이제 UAW 자동차 노조가 원래는 더 컸었는데 아까 이제 통합할 때라든지 할 때 300만 가까이 갔는데 많이 찌그러진 거죠.
미국 자동차 찌그러지는 것처럼. 절강 노조. 그러니까 두 개가 50년대에서 한 70년대까지는 최대 노조였는데 줄어들고. AFT는, 같은 교사 노조예요. 같은 교사 노조인데, 여기는 이제 그 AFC에 가입이 돼 있고, 여기는 가입이 안 돼 있고. 전기 노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레이버로 그랬죠. 레이버. 건설 노조. 이렇고요. 영국은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도 완전 산별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조직, 노조 숫자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 합치고 합치고해서 막 줄어드는 추세고, 영국은 숫자 훨씬 더 많은데, 이제, 그나마 이제, 그래서 오래된 노조들이 이제 그, 2007년 나오잖아요. 2007년 만들어, 이게 통합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뿌리는 전부 다 그, 1890년대 그때 뿌리던 노조들이 많아요. 유니손이 이제 공공노조, 1노조죠. 그러니까 유나이트도 이 공공 서비스 노조예요. 그다음에 GMB도 굉장히 오래된 노조죠. 이것도 원래 합쳐서 일반 지자체 보일러메이커 등 노조. 이게 이런 게 일반 노조예요. 공공이든 뭐든 상관없이 미니시프라면은 지자체잖아요. 그러니까 보일러메이커 그다음에 얼라이드 하면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만든 노조인데 이제 요거는 아직 안 합친 상태고 그다음에 RC가 로얄 칼리지 오브 너싱 오브 UK 하면 이제 간호사 노조예요. 로얄 칼리지 대학은 아니고 이제 이런 용어를 쓰는 거죠. 1910년에 만든 거고. 그다음에 전국 교사 노조.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거의 제적이 없이 공공적으로 다 공공도 갔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샵이고, 그다음에 뭐 교사 이것도 근데 교사들 하나로 합친 게 아니라 여러 개 갈라져 있는 거죠. 독일은 이게메타라고 베르디가 서비스 영업 노조인데 민간 공공의 서비스 노조인데 1, 2위를 서로 다투고 있죠. 베르디는 최근에 만든 게 아니라 이제 통합을 해서 최근 숫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메탈, 베르디, 이게 배체에 하면은 이제 그 농업, 화학, 에너지, 농업이야. 그 다음에 이게 바우 하면은 이제 농업, 환경 등이고, 그 다음에 좀 사이즈 작은 노조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의 노조 경향 대표적인 것만 보았고요. 국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국제노련 프로필트는 싸웠고 세계노련으로 통합했다가 다시 갈라져서 국제자유노련과 분열을 했었고 그다음에 농전 끝난 다음에 국제노총 양쪽 합쳤다. 여기 이제 세계노총 원래 기득권 노총인데 합쳐가지고 이제 간 거고 WFT가 있긴 한데 약간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국제노련에서 국제적색노조를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계는 원래 기독노련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WCL로 바뀌는 거죠. 세계노련 45년 합쳤을 때, 53개 좌우 통합해서 이제 60만 명을 모았는데, 85년에는, 2억 명이라고 주장했었죠. 자연도로는 이제 49년에 했었고, 2006년에 1억 5천만 정도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어받아서 국제노총이, 2억 700만. 근데 지금 다시 2013년 통계를 보니까 1억 9천만으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들은, 특히 이제 국제노총은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카, 이제 아프리카 등의 지역이 있어요. 지역 조직들을 갖고 있는데, 이거 좀 형식이 가까운 거고. 그러니까 뭐 아시아 태평양에 약 3천만 명, 아메리카에 이제 5천만 명, 아프리카에 2,400만 명, 그 다음에 이제 범유럽적이면 유럽하고 동유럽인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제 유럽 노총이 1973년에 이제 유럽 통합이 시작되잖아요. 나중에 유럽 연합회 출범하는데, 이때 이제 그 41개국 53개 노총으로 이제, 출범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자유노련하고 일종의 경쟁 관계 비슷한 거죠. 국상호 비슷했는데, 그 유럽의 노총들이 이제 참여하다 보니까 유럽의 특성과 특권적 지위를 반영하고 있고,
세종대하고 CGIL 등 세계노련의 좌파 노조들도 여기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노련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두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좌파 노총들이 빠지니까 세계노련이 상당히 위축이 된 거죠. 처음에 양다리였는데 나중에 아예 빠져버렸다. 국제산별은 독자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실 수십 개의 이제 그 업종별 시작해서 역사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것만으로도 체험을 쓸 수 있을 만큼 복잡한 내용인데 간단히 줄여서 옛날에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세크리터리에서 불렀어요. 국제 업종 사무국. 그러니까 ITS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 유니언 인터내셔널에서 뭐 이렇게 이제 GUI라고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데 원래 많은 있었던 그 수십 개가 통폐합이 많이 됐어요. 현재 이제 8개, 9개 정도 국제 묵국노령, 이것도 제목은 맞아요. BWI라고 해서 400만, 그 다음에 교육 인터내셔널 EI 3천만, 교사 단체들이죠. 그럼 제조업 인터내셔널 인더스트리 올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거고. 예술가 동맹, 언론 동맹, 그 다음에 운수노련, ITF라고. 이것도 극히 초, 1896년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고. 여기에 이제 운수기 때문에 이제 항난, 공항, 철도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식품노련이 있고, 국제 PSA 공공노련.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의 공공노조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자국파가 소속되어 있는 거죠. 전 세계 152개국 국제 노조의 3천만 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무원 노조는 국제 공무원들 윤이라고 UNI 여기에 소속이 되는 거죠. 이것도 줄었는데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제조업 선별이 인더스트리 올인데 이게 2012년에 주요 3대 노련이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국제 금속 이게 되게 중요한데 IMF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IMF하고 이니셜 같은데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그 연맹 중에서 실제로 국제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했던 게 국제 운수노련하고 ITF하고 국제 금속노련, 국제 화학노련이에요. 가장 열심히 했던 거고 섬유노련도 있고 이제 금속, 화학, 섬유를 합쳐가지고 여기 IMF고 여기는 ICEM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쪽에서는 그래도 좌파적인 성향에 있는 좌파죠? 그렇게 이제 봤던 국제 노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ILO죠. ILO는 이제 뭐 이것도 굉장히 역사 많은데 어쨌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베르사유 평화 조약에서 국제연맹 상하에 설립이 됐죠. 그다음에 46년 유엔이 출범한 다음에도 유엔의 최초 기구로 된 거죠. 그래서 87개 정도 회원국이 있고, 근데 주요 선언들이 있는데, 이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건 대한민국 정부 자료예요. 그래서 국제 ILO는 세계 노동기구로서 사회 정의에 기초하는 세계 평화의 실현,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명분이지만, 한편에서 인도적 측면에서 산업의 열악한 근무 조건과 빈부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 해소해야 된다는 측면과 그 다음에 요 중요한 건데 산업화 진전에 따라 열악하게 근로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소련에서 같이 사회 불안 내지 혁명이 초래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동한 거죠.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뭐 생산 비용 그 옛날부터 있던 얘기죠. 근로조건의 이제 저하 때문에 이제 덤핑하는 그래서 이제 공정경쟁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실제로 요 ILO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노사정 합의기구잖아요. 무슨 자체가. 근데 그 전에 아까 국제연맹이라든지 국제노련들은 일국 차원도 있지만 국제적 차원에서의 노동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접근했는데 결국 그 메커니즘이 노사정 구조로 간 거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제 2차 대전 후에 이제 이 근대적 형태의 이제 국내외적 노사관계 시스템이 바로 이제 국제 자유노련과 ILO 시스템에 의한 사회적 협약 체제로 이제 구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계급투쟁에 이제 반대했던 하는 이제 세력들이 헤게모니를 갖다 장악했었다. 그것이 이제 그 노동운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죠. 원래는 이제 앞에 거 조금 하고 이제 쟁점들을 좀 다룰 생각인데, 이제 생각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경제적으로는 노동은 세 가지죠. 노동 시간, 임금, 조건 개선, 이것을 위해서 단체 협상을 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노자, 계급투쟁이냐, 협력이냐, 사회적 협약이냐, 이제 이것이 노선 논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문제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조직들이 나오죠. 아까 이제 노총을 할 때, 단일 노총과 장판 노총을 갈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가들 수준에서는 연대라고, 좌파 연대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 관료기 때문에 이제 현장, 랭크파일, 일반 현장 조합원들의 힘으로 이제 바꿔야 되냐, 이런 문제. 재정 문제는 뭐 조합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부패의 근원이기도 하고 노동자의 힘의 근원이기도 한다. 근데 이제 재정 문제는 별로 이렇게 잘 안 다뤄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아까 이제 팀스터 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조폭 노조로 볼 수도 있는데 한 시기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 시기에 조직 폭력배 조직적으로 관여해서 노동조합을 비즈니스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노동조합을 둘러싸고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 민주주의 선거 문제도 있고, 정당과의 관계. 이 정당과의 관계는 참 애증의 그런 관계가 있고, 노동법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은 사회개혁과 복지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 지금 연금 문제. 그러니까 이 서유럽은 이제 복지 개념에서 연금이 포함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가 기본적으로 국가복지가 아니라 사적복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노동조합이 연금을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사회운동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노동계급 문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아까 이제 그런 틀 속에서 경고하면서 같이 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좀 이제, 좀 불편한 인식에 해당하는 그런 테마 쟁점이 있어요. 전쟁인데, 그러니까 전쟁은 보통 기본 지배계급을 위해서 민족의 이름 아래 민족을 동원하는 살상행위라고 알기 때문에 노동자 전쟁 반대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쟁 반대하는 순간 민족이나 국가로부터 배제를 피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 많이 가져오지만 가져왔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왜냐면 그 전쟁 동원 과정에서 굉장히 파업을 금지시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저항을 하죠.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지도부는 전쟁에 협력했고, 그리고 그래서 전쟁이 끝나게 나면 그 희생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노동 투쟁이 대부분 폭발했었고, 이런 것들 사회복지와 임금. 그 투쟁을 통해서 복지를 쟁취한다기보다는 이 협력을 통해서 거두는 것도 적지 않은 역설이라고 하는 거죠. 전쟁 협력으로 노동조합의 승인을 합법화가 되고, 노동운동에 이제 노동조합의 사회적 승인들이 됐던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치즘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부끄럽고 반성의 지점이죠. 이거는 이제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좌파정당, 3인당, 공산당 모두 다 이제 공이 이제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독일 애들이 그런 거죠. 히틀러가 노동과 민족의 유기적 통합을 해야 되고, 노동연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노조를 전부 다 해산한 다음에 독일 노동전선, 다 앞으로 독일 노동전선 이름이 안 좋아. 노동전선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자본과 사용자와 노동이 합친 조직으로 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노동계급을 정치적 조직으로 무력화시키고 노래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태인사 역살과 독재로 이제 악마는 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그 노동계급 안팎에서 극우의 로망은 남아있으면서 또 이제 극우의 잠정 풀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 여성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 파워 시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전후 시기에 1번 서비스업의 확장, 2번 공공부문의 확장과 더불어서 여성의 비율이 계속 증가해 왔어요. 전체적으로 여성이 낮지만 서유럽과 미국의 경우는 여성 지도자가 대거 등장했고, 페미니즘과 성폭력 문제는 이제 민감한 문제이고, 그래도 여전히 한국 속에서는 노동조합 마초 이미지 권행들이 남아있다.
노동자 조합은 독자성 많은 좋은데 과연 좌파 정당에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건 문제긴 하지만 독립적을 유지하면서 동지적 차원의 동등한 협력과 연대의 유지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노동조합은 실제로 굉장히 부패 문제와 관료주의, 초기에는 일부에서는 폭력조직의 유착 등의 이제 약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류 언론의 지속적인 공격 대상이 되어 왔다. 그래서 노선에 따라서 이거를 묵인 방조하는 세력과 그다음에 이것에 맞서서 개혁하려는 세력들이 공존하고 있고, 현장에 이제 동력과 활력이 있어야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빛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개념이고요. 노동운동은 단결과 투쟁의 역사이긴 하지만 동시에 국가 자본, 사회의 전방위적 공세에서 분열 갈등의 역사 동시에 있었다는 거고, 노동자 투쟁은 패배와 승리로 점철되어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대부분 패배했다. 패배가 더 많았다. 노동이 강력해지면 마지못해 양보를 하지만 끊임없이 분열을 획책하거나 노동 관료를 호소함으로써 강력한 힘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노력들은 끊임없이 지난 300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국가와 자본의 노동 탄압은 단결 금지적 통제 형태의 법적 궤도적 제약도 있지만 파업의 경우에 물리적 탄압,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게 되면 수용 회유 분열 유도, 그다음에 옆구리 쳐가지고 노동규정 위조를 공석이 등으로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있다. 3세기에 걸친 거대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패배를 했다. 이 중에 패배의 의미는 하나는 노동조합이 패배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노동자 정당이 후퇴했다.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노사협력 또는 사회적 파트너십, 노선 합의를 하는 노선이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 운동의 후퇴굴복, 투쟁보다는 노사적 합의를 하는 개혁하는 것들이 국제노동기구와 국제노총의 공식 노선이자 공식의 주류 노선으로 화되어 있다. 한국의 민주노총은 아닌 것 같지만 그에 굉장히 근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궁극적 노동과 정치.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19세기부터 시작된 1차 정치 세력화는 실패한 거죠. 노동사회당 프로젝트가 현재 다 어느 당이든, 탐지개혁 정당이든 공산당이든 다 무력하거나 살아남더라도 방어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니까 패배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좌파정당과 유지 연결을 통해서 정치 영향을 유지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오색한 노동조합의 전략도 여전히 이제 좀 파트너가 없어진 상태인 거죠. 역사적으로 이제 우파들은 좌파, 그러니까 정치적 조합주의의 이제 전달 같은 모델의 비판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정당의 연결을 끊임없이 분리하려고 시도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20세기를 노동의 세기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아까 19세기부터 시작되어 있는 노동조합 운동이 세계사의 핵심 쟁점에 긴밀히 결합돼서 이제 그것에 영향을 주고 받고 하면서 이제 형성이 됐던 과정인데, 신자유주의 공세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요거는 이제 원래는 노동당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동의 전진이 멈췄는가. 노동당도 이제 노동의 전진의 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사실 이제 반세기 동안에 이제 후퇴에서 이제 노동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뭔가를 제기해 준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이제 쟁점이 실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위에서 일로 옮겨놨는데, 여성의 진출이 상당하다. 국제노총 같은 경우도 아까 2010년부터 12년을 또 셔런 보로스라고 하는 호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사무총장을 12년을 했어요. 유럽 노총 사무총장도 벨레테 세골, 프랑스 에스터 린치 등이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AFL-CIO 위원장도 리즈 슐러라는 여성이 차지했고, 아까 얘기했던 교원노조, 서비스노조, 교사노조, 이쪽에서 전부 다 여성위원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TUC, 프레스 오그레이드가 위원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주요 노조를 할 수 있는 유니손과
유나이티드 여성위원장. 독일 대개회도 작년에 굉장히 젊은 여성을 갖다 위원장으로 뽑고 있어요. 노조 짬밥은 좀 작은데. 그다음 프랑스 세제트도 사무총장이 여성으로 2013년. 세베트는 그 전에 했었는데 또 다시 또 여성. 거기도 여성이에요. 이탈리아 CGI도 2010년대부터 여성위원장. CRCA도 했고. 호주는가 좀 앞선 편인데 1996년부터 여성위원장이 나왔고 2000년 계속 나왔고 캐나다도 1986년부터 더 빠르네. 의외로 그 다음에 영국은 이미 남녀 비율에서 여성이 많아요. 바뀌었다는 거고. 그래서 노동의 미래, 지금 로봇과 AI, 테크놀로지 변화, 플랫폼 노동 등으로 이제 또 다른, 그러니까 이제 60세기 후반하고 60세기 전반하고 이어졌던 이제 소위 포디즘, 포스트 포디즘 하는데 또 포스트 포디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의 전면의 위기인데 이제 더 그 위기가 이런 걸 통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될 수 있는, 더욱더 계속하기 더 어려워지는 상태가. 그러니까 포디즘 시대, 그러니까 소위 산별 노조는 이런 거 이제 포디즘 시대 운동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포스트 포디즘으로 바뀌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로 오면서, 서비스업으로 확장이 되긴 했지만, 보통 한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 같은 경우, 미국 80%인데, 그 중에 조직은 굉장히 이제 적게 된 편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찌그러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마저도 이제 비정규화, 유연화 정도 더 심해진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는 노동의 10세기인데 21세기 되니까 노동 존중을 해달라는 전혀 존중받고 있지 못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한국만 보자면 소위 민주노조운동은 노조운동은 제도적으로 안착되지만 동시에 이제 그 바로 옆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근본적으로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이제 프롤레타리아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플랫폼 노동 등을 통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사람 인식은 좀 약하긴 한데,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처럼 소위 과거 막스가 얘기했던 푸티부르주아지조차도 노동 계급화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되고 있는 게 강력히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디즘 시대처럼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거꾸로 다양한 형태로 이제 프롤레타리아들이 생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노동조합은 어떤 형태로든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노동조합이 어떠한 형태인가, 이러한 자기 역사를 이해하고 자기 조건을 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럼 그에 따른 조직과 전략을 구사해서 대응을 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한 조직이라고 했는데 다시 그 존재 의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이상입니다.